네, 반갑습니다.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 연말정산의 끝장의 네 번째 시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소득공제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공제라고 하는 이제 인적공제를 공부할 겁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종합소득공제는 이렇게 있다고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랑 자 이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적공제는 뭐냐면요, 부양가족공제예요. 부양가족공제를 왜 해주느냐, 자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이제 필수적인 생활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바로 배울 소득요건이랑 연령요건을 만약 충족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또 빼주는 겁니다. 자, 원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비용을 빼줬죠. 그 비용 말고 생활비로 진짜 실질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어느 정도는 빼줘야 된다 해서 해주는 게 부양가족 공제예요. 그게 세법상으로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돈을 거의 안 버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돈을 거의 안 벌고 연령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150만 원을 빼줘요. 이게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근데 연령 요건은 이제 그 뒤에서 배울 이제 가족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도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연령 요건 중에서 이제 나이에 이제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법상 나오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법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고 연도 빼기 출생 연도 하면 그 해당하는 그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2019년이잖아요. 그죠? 2019년 귀속을 보고 있으니까 2019 빼기 출생 연도 하면 만 나이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배울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이제 해당하는지 보려면 2019 빼기 그 사람의 출생 연도 그냥 합하면 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 요건은요, 자 이제 소득 요건을 보는 건데 종합소득 금액이랑 분류과세 이 두 가지 제 1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카드로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소득세 개요 1편은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그 소득세 안에 근로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자, 그래서 자 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100만 원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소득 금액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리고 분류과세, 분류는 이제 옆에 있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를 뺀 이제 퇴직 양도를 말하는데 이 퇴직이나 양도가 있는 사람도 안 돼요. 특히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별표 쳐놨죠 제가. 자,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에서는 이제 분리과세랑 비과세는 빠집니다. 그쵸? 제외예요.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거 어려우신 분들은 스킵하시고요.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세요. 근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세, 기타소득, 이게 종합소득 금액인데, 그쵸, 위에서 봤듯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자, 이 소득 금액을 보고 100만 원 이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랑 배당은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이건 좀 어려우니까 소득세 개요편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소득금이 또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해야 이 종합소득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을 이하다 그러면 아예 종합소득 금액이 들어오지가 않죠. 그럼 그 100만 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이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150만 원을 해주는 것이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이 종합소득 금액이 아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세법이. 그리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 이하다 그럼 여기에 들어오지 않거나 이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배우자가 있는데 자 이제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국내 이자 소득이 1,800만 원이고요. 국내 배당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합치면 얼마예요? 1,900만 원이죠. 그런데 금융소득 파트에서 분리과세를 이건 종결이 돼요. 분리과세는 완납적 원천 징수라고 저희가 1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 금액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종합소득 금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적공제 대상이 돼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물론 금액이 많습니다. 국내 이자 소득이 1,800만 원이고 국내 배당 소득이 100만 원이어서 사실 합치면 1,9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은 0원이에요. 없어요. 종합소득 금액 할게.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걸 볼게요. 만약 해외 이자 소득이나 해외 배당 소득이다. 예를 들어서 해외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이고 해외 배당 소득이 10만 원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거든요. 금융소득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요, 안 넘어요? 지금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지금 신고해야 될 금액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럼 11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금융소득을 지금 좀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또 여기에도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금융소득 파트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컨셉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요 100만 원이 아니라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급여액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 공제가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죠? 근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요 근로소득 공제는 350만 원 해주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이에요. 자, 소득 요건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본인은 지금 신고하는 사람 당연히 무조건 되는 거예요. 150만 원. 그리고 배우자는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 중에서 연령 요건은 없어요. 자, 이제 뒤에서 배울 요건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요건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인데 연령 요건이 없죠. 그죠? X 쳐져 있죠. 그럼 어떤 나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소득 요건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소득 요건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죠. 종합소득 금액이나 분류과세가 1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나이는 상관이 없다. 그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인데 존속은 아시겠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아시잖아요. 그죠?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고 비속은 아들, 딸입니다. 자, 그리고 연령이 있어요. 존속 같은 경우에는 만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비속은 자, 이제 자식들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자 20세 이하여야 되고 형제나 자매다. 그럼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돼요. 수급자는 없고요. 위탁아동도 없어요. 위탁아동은 어차피 위탁아동법에 나이가 연령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생연도, 그죠? 알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959년생 이전이면 60세 이상이 돼요. 그리고 20세 이하는 1999년생 이후면 지금 2019년 연말정산 귀속에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소득 요건은 다 있어야 돼요. 소득 요건은 무조건 그 앞에서 봤던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신고하는 사람의 150만 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에요. 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양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연령 요건, 소득 요건 중에서요. 무조건 연령 요건 안 봐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만약 충족이 된다면 150만 원 공제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양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계하지 않는 가족은 빼줄 필요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계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개념이 인적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좀 볼게요.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먼저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 공제 대상 돼요. 배우자의 이제 존속이나 형제자매. 그리고 재혼한 경우에도 당연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건 무조건 별거하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무조건 봅니다. 자, 그리고 4번 직계 존속, 그쵸?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별거하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도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요. 자, 그리고 5번 예를 들어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어요. 부양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로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업상으로 지방을 내려갔거나 그런 경우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는 거면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자,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할 사항을 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는 연령 요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 존속 같은 경우에는 몇 세였죠? 그렇죠.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요. 나이 요건이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20세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입양자 배우 비속은요 20세 이하여야 되고 당연히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세법상으로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부양 가족 중에서 이 요건을 다 이제 받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추가 공제를 볼게요. 추가 공제는 말 그대로 추가입니다. 추가. 그래서 이 전제가 있어요. 추가는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전제가요, 앞에서 봤던 지금 기본 전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 즉 소득 요건이랑 연령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4개 나와 있잖아요. 4개에 해당이 된다. 그럼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충족이 안 된 사람이면 아예 추가 공제도 없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경로 우대자 공제는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제 200이고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녀자 공제 50만 원입니다. 자, 경로 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만 70세 이상은 2019년 귀속은 1949년생 이전이어야 돼요. 장애인 공제는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면 자,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요건이 된다면 이 증명 발급되는 이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겠죠.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 상해 증명서 이런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부모 공제는 말 그대로 혼자 키우는 거예요. 혼자 100만 원인데 자,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에요. 비속 입양자. 비속이 기본 공제가 안 되는 그 비속을 키우는 거는 한부모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 공제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가 흔들리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기본 공제 대상자의 비속이나 입양자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럼 100만 원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일단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세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좀 더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고,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다 그럼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자, 3천만 원 이하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한부모 공제나 부녀자 공제 두 개가 만약 동시에 충족이 되면 이 둘 중 하나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적용이면 큰 거겠죠. 당연히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부녀 공제는 50만 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공제 대상 비속만 있는 거예요. 애들만 키워요, 혼자. 자, 그러면 한부모 공제 되잖아요. 그리고 부녀자 공제도 아까 만약에 3천만 원 이하면 충족이 되겠죠. 그런데 부녀자 공제는 안 되고 한부모 공제만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동시 적용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비속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 되죠. 근데 한부모 공제는 애들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부녀자 공제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제 아내가 없습니다. 근데 애들을 키워요. 기본 공제 대상 되는 애들을. 자, 그럼 한부모 공제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건 여성이냐 남성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100만 원 되는데 남성이에요. 근데 애들은 없고 아버지를 이제 모십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부모 공제도 안 되고 부녀자 공제도 안 돼요. 부녀자 공제는 여자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공제랑 기본 공제, 이 인적 공제는요, 이 판단 기준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령이랑 소득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판단 기준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 충족이 된다. 그러면 자, 인적 공제 대상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일 기준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그 연령 요건이랑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이요. 근데 장애인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 장애 치유일 전날 기준으로 자,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공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연령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소득 요건 중에서 좀 어려운 게 있었죠. 그거는 이제 다시 복습해서 들으시면서 자, 이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랑 추가 공제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 공제랑 연금 보험료 공제 간단하게 보고 바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넘어기준세법의 너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